영국의 유력 매체 더 타임스가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2024년 올해의 관광지로 한국을 적극 추천했고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간지를 본 영국 시민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재미있는 곳인지 처음 알았다면서 엄청난 호응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더 타임스 기자는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나 한국을 극찬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샬롯 엘리엇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여행 전문 기자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여행기를 써왔지만 최근 다녀온 한국만큼 저를 흥분시키고 놀라게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가보면 가장 재미있을 곳이라는 기사를 작성했고 한국을 최고의 여행지로 소개했는데 영국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국을 2024년 최고의 여행지로 추천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사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어요. 올해 초 마땅한 취재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던 저를 편집장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이 뜨고 있다면서 한국 특집 기사를 써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망설였어요.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해본 적은 있지만 한국은 저에게 미지의 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집장님의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딸 아일라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일라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나중에는 약간 울먹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너무 부럽다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엄마가 한국으로 취재를 간다고 자랑할 거라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면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든 전부 다 사다 줘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는 순간 기자의 직감이 발동했고 한국 취재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내향적인 제 딸마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12박 13일간의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처음 마주한 건 인천국제공항이었고 공항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과 단정하고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첨단 기술들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초로 5성급 인증을 받은 곳이더라고요. 이 사실만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이 받은 5성급 인증은 국제공항협회에서 수여하는 국제공항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항시설과 보안 및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5성급 인증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2007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고 많은 국가의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영국에 있는 공항들도 인천국제공항을 벤치마킹하면서 공항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 게트윅 공항은 인천공항처럼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보안 검색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또한 인천공항의 친환경 정책을 참고하여 영국의 주요 공항들도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5성급 인증뿐만 아니라 공항에 있는 실내 정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의 실내 정원은 밀레니엄 홀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실내 정원이 단순한 장식용이 아닌 공항 내 주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그루의 나무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보면 마치 도심 속 작은 숲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식물들을 실내에서 가꿔도 괜찮은 건가 의문이 들었는데 최첨단 환경 조절 시스템을 통해 식물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뭐 하나 빈틈이 없는 곳 같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오고 가는 인천공항이지만 실내 정원 덕분에 공기는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산뜻한 느낌마저 들었죠. 공항에서 인천 시내로 진입하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고층 아파트와 우뚝 솟은 빌딩들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을 지나서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 한강의 넓은 수면이 보였고 한가롭게 강변공원을 따라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서울은 빠름과 여유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정말 전 세계인이 인정한 슈퍼도시가 맞는 것 같아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에 멍해졌고 아득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묘했던 건 현대적 건물들 사이로 고즈넉한 기와 지붕의 한옥들이 보였고 서울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궁과 사찰들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경복궁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조계사의 고즈넉한 법당과 탑이 번화가의 소음을 잠재우는 듯했죠. 숙소가 있는 명동으로 진입하자 거리는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한 거리는 서울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명동의 중심부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에 도착했고 이 호텔은 무려 1979년에 개관했더라고요. 체크인 순서를 기다리면서 호텔 로비에서 명동의 거리를 바라봤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을 제 눈과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객실에 짐을 놔두고 저녁을 먹기 위해 남포 면옥이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 선정된 엄청나게 유명한 식당이라서 저는 식당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입맛을 다셨습니다. 남포 면옥의 문을 열자 고소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고 방석에 앉아 식사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이국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메뉴를 고민하는 저에게 직원분은 슬며시 불고기를 추천하셨고 불고기는 영국에서도 유명했기에 저는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고 붉은 빛에 육즙 가득한 고기와 다채로운 반찬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불고기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지금 제 생각과 감정을 빠르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불고기를 입에 넣으니 달콤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추에 고기를 얹어 쌈장과 함께 먹으니 새로운 맛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쇠고기의 육질과 달콤 짭짤한 양념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내는 불고기는 정말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메인 요리와 함께 작은 접시에 담겨져 나온 반찬이라는 음식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맛과 색깔의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끼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온 첫날인데도 벌써 여러 개의 기사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묵고 저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제2도시이면서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이 저의 두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어요. 해안을 따라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활기 넘치는 시장들,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도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데 부산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 거의 없어서 부산의 풍경은 저에게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물류들이 이동하는 최대 항구도시이면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바다가 공존하는 도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었어요. 신세계 센텀시티라는 이곳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백화점 내부에는 유명 명품 브랜드로 가득 차 있었고 식당가에는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백화점 안에 있는 스파월드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는 문화인 만큼 저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봤습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냉탕에서 몸을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니 피로가 풀리면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찜질방 내에 있는 휴식 공간에서는 많은 한국인이 편하게 쉬고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목욕탕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저도 그들처럼 편하게 누워서 쉬고 식혜라는 음료수도 마셨습니다. 아일라가 한국적인 것은 뭐든 다 사달라고 했는데 찜질방을 사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아일라와 영상 통화를 했고 아일라는 엄마가 너무 부러워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쉬움으로 가득한 딸의 얼굴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아일라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와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백화점을 나와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긴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면서 한국인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는 부산의 또 다른 명소인 감천문화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을 예술마을로 탈바꿈시킨 곳이라는 설명 때문인지 피난민들의 고단한 삶이 곳곳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알록달록 집들이 가파른 산빛 아래 촘촘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다양한 벽화와 예술 작품들이 있어서 산책이 즐거웠고 높은 전망대에서 바라본 감천문화마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수많은 집들이 모여 만든 색색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취재를 마치고 부산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한국 최대의 수산시장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싱싱한 해산물의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수산시장의 모습에 저는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활어부터 건어물까지 다양한 해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선을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구경했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죠.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삶의 역동성과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소리에 이끌려 처음 보는 해산물들을 맛보기로 했어요. 산낙지, 전복, 굴을 먹었는데 신선함과 풍부한 맛에 놀랐고 저는 전복이 가장 맛있었어요. 산낙지는 꿈틀거려서 무서웠고 굴은 식감이 말캉해서 입에 넣었을 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거대한 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아일라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둘은 아무 말 없이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봤답니다. 3일차에 저는 더 타임스 한국 특파원과 만나야 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첫날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서울로 다시 가야만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KTX는 정말 쾌적하고 편했기 때문에 가는 동안 푹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특파원 찰리 씨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뜻깊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신이 한국에서 취재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해줬습니다. 덕분에 영국에 돌아가서 더 풍부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을 뒤로하고 속초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 울창한 산과 들판으로 바뀌는 걸 보니 눈이 즐거웠습니다. 강원도의 항구도시 속초는 서울 사람들의 주말 여행지로 유명하다지만 평일인 오늘은 한적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속초를 둘러보기 위해 관광수산시장으로 향했고 저를 반긴 것은 싱싱한 해산물 향이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와 갓 잡은 생선들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뭔가를 먹어보라고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속초의 명물인 오징어 순대였습니다. 순대라는 음식은 처음 봤고 조금은 충격적인 모양에 망설여졌지만
아주머니의 호의를 거절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었는데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고 딸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었지만 영국까지 가져갈 방법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오징어 순대를 우물거리면서 저는 설악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설악산은 한국의 국립공원인데 웅장한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영국은 야트막하고 낮은 산뿐이고 높은 산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영국에만 살았던 저에게 설악산은 현실감 없이 높았고 너무 웅장해서 CG로 만들어 놓은 산 같았습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했죠. 런던의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니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1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토항성 폭포였어요.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저는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했고 폭포 주변에 모여있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는지 이해가 갔고 영국에는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부산에서 찜질방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그날 저녁 속초의 유명한 찜질방을 찾아갔어요.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찜질방은 정말 한국의 최고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찜질방은 이번 기사 내용에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속초를 떠나 안동으로 출발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푸른 산과 황금빛 들판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기차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서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묘한 곳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 사이로 보이는 궁궐과 사찰, 뾰족한 빌딩과 푸른 바다의 공존 그리고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들판. 이런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저는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안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방문하셨던 곳이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하회마을을 방문하셨죠. 여왕은 전통 한옥을 방문하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관람하셨습니다. 특히 여왕은 탈놀이를 관람한 후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회마을에는 여왕의 방문 경로를 따라가는 관광 코스가 있는데 이걸 취재해서 기사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회마을을 걸어다닐 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초가지붕의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모습은 현대적인 서울과는 사뭇 달랐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매력에 한 번 더 푹 빠졌죠. 하회마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 한옥에서 숙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라꼬제라는 한옥 스테이를 예약했는데 이곳은 150년 된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곳이었죠. 나무 기둥과 창호지로 만든 창문과 온돌방의 따뜻함이 이색적이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저녁에는 여왕이 관람했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보러 갔는데 익살스러운 표정의 탈과 흥겨운 음악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마을 어르신께 탈춤의 의미에 관한 짧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탈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수단이었다는 설명에 탈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약속이나 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함이 좋아서 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런던에서는 보기 힘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곳에 온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실감했죠. 아일라에게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화면에 제대로 담기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비치는 아침 햇살이 상쾌한 기분을 더해주었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도는 모습은 그림 같았고 카메라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회마을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충효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명문가의 종가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안동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들 사이로 스마트폰을 든 관광객들의 모습과 전통 공연장 옆에 자리 잡은 현대식 카페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빠른 발전을 이뤄내면서도 어떻게 전통을 지켜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와 안동을 다녀오며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안전함과 질서의식에도 감탄했습니다. 밤늦게 서울 도심을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의식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실수로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 영무원을 통해서 지갑을 찾을 수 있었죠. 지갑의 내용물은 그대로 있었고 이런 건 런던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랍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거리에서는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취재 자료를 정리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아무도 노트북에 손대지 않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안전함과 신뢰의 문화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실 화장실에 있는 동안 누군가 노트북을 가져갈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에도 감탄했습니다. 영국도 교육열이 높은 편인데 한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면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서점은 언제나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해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행 전문 기자이지만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계속 관심이 생겼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취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김치나 고추장과 같은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떠나기 전에는 오히려 그 맛이 그리워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국과는 다른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도 인상적이었고 더 타임스 기사로 꼭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어디서나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지하철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너무나 편리했죠. 그러나 한국 사회의 빠른 템포와 경쟁적인 분위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을 때는 그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점들도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빠른 템포 속에서도 자리를 양보하고 잠든 승객을 깨워주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모습과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똑똑하고 친절한 한국인들. 이런 모든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인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제주도와 경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다음에 딸과 함께 제주와 경주를 가봐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한국은 작지만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나라였고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다음에는 한국인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서울부터 안동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곳을 잘 보고 가신 것 같네요. 무엇보다 영국의 유력 매체 더 타임스 일간지에 2024년에 가보면 가장 재미있는 곳을 한국으로 선정해서 멋진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에 소개할 만한 한국의 관광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감동 가득한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감동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